기립성 저혈압으로 고생하셨다가 깨끗하게 나은 50대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넘어지기까지 했던 분이 한약 치료 3개월 만에 완벽하게 나으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왜 생기는지, 왜 검사에서는 안 잡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어지럼증이 왜 안 나았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화명동 더드림한의원 대평원장 정재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제 환자분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자세를 바꿀 때마다, 즉 앉아있다가 일어난다든지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웠고요. 심할 때는 눈앞이 까매지면서 실제로 넘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 눈앞이 까매질 정도면. 물론 병원 검사에서는 이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셔서 제가 쓴 블로그를 보고 이제 내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분이랑 상담하면서 전체적인 몸 상태를 파악한 뒤에 원인에 맞는 맞춤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기립성 저혈압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일도 눈앞이 까매지는 일도 더 이상 없는 채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으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럽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비인후과에 가시죠. 그러면 이석증이라는 진단이 쉽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석증은 사실 그렇게까지 흔한 병은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석증 때문에 어지럽다면 가만히 누워 있어도 천장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어지럽습니다. 너무 심해서 토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이제 일어날 때 잠깐 아찔하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눈앞이 까매지는 거, 이 정도는 물론 심하기는 한 거지만 이석증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석증인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교정을 받았는데도 어지럼증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의 어지럼증은 이석증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석증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무조건 어지러우면 이석증, 이제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립성 저혈압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뇌로 혈액 공급이 모자란 겁니다. 애초에 기립성 저혈압 자체가 일어날 때 뇌 쪽으로 혈액이 잘 못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간의 혈액순환 이상입니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고나 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혈액의 10%를 저장하고 있다가 딴 데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체질적인 요인, 또 간의 기능이 미성숙해가지고 간에서 혈액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나 어린 애들한테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한 청소년까지도요. 혈액이 원래 간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간에 붙잡혀 있으니까 뇌로 가는 혈액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좀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이 뇌 쪽으로 혈액이 잘 못 오다 보니까 이 뇌 근처에 있는 얼굴, 입술, 편도 이런 데로도 혈액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이제 말씀드릴 증상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구내염이 잘 생긴다, 입 주위에 포진이 잘 생긴다, 또 피곤하면 목이 붓고 칼칼하다, 또 피부나 전체 입술이 항상 건조하다. 그래서 입술이 좀 갈라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하면은 뜯게 됩니다. 그다음에 생리통이나 근육통이 심하고요. 배에 가스가 자주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증상들 같지만 실제로는 다 간에서 혈액이 못 빠져나와서 생기는 겁니다. 혈액이 모자란 곳, 그러니까 간에서 혈액이 많이 붙잡혀 있어서 혈액이 모자란 곳들이 생기죠. 그 혈액이 모자란 곳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이 쉽게 생기고 근육은 수분기가 없어져서 퍽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다 몸에서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기립성 저혈압의 두 번째 원인은 심장의 펌핑 능력이 약해진 겁니다. 이 심장은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펌핑에서 보내주는 이 힘이 약해지면 혈액이 멀리까지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손발도 좀 차가워지고 추위도 타게 되는데 이때 뇌 쪽으로도 혈액이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유독 차갑고 추위 타고 어지럼증이 있다? 이러면 이제 요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적인 혈액 양 자체가
애초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건 또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몸에 열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열이 너무 많으면 땀이 계속 나고 그것 때문에 수분과 혈액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체격이 좋은 30대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딱 일 마치고 자동차에 딱 앉으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왜 어지러운지 전혀 모르고 당연히 병원에서는 뭐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과도한 열로 인해서 혈액량이 감소한 거예요. 땀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열을 끄고 혈액을 보충해주는 약을 쓰니까 바로 좋아지셨습니다. 혈액량이 모자란 두 번째는 소화기가 허약한 경우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이 혈액은 음식의 영양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공급이 부실하면 양질의 혈액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력이 없고 피로감이 항상 심한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신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저 오메가3 먹는데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오메가3는 정확히 말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랑 지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 피가 탁하고 혈관이 더러워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뇌 쪽으로 혈액이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메가3를 먹어서 혈액이 깨끗해져도 그게 뇌로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로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의 약도 아니고요. 기립성 저혈압은 개인 맞춤 한약으로 치료해야 매우 잘 낫습니다. 뭐 어지럼증에는 무슨 탕, 무슨 약 이런 식의 치료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뇌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동반된 증상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의 문제인지 심장의 문제인지 애초에 혈액량이 모자란 건지 반드시 개인의 상태에 맞게 맞춤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맥이 약하고 피로감이 심한 분들은 녹용을 더해서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혈액량 자체가 늘어나고 순환도 더 잘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침 치료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병행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권해드려요. 몸이 회복되는 데는 이 혈액순환이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2주나 한 달 정도 드셔도 호전 반드시 느끼세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완전히 좀 좋아지려면, 그리고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한 3에서 6개월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요거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뇌로 혈액이 잘 못 가는 것, 뇌로 혈액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간, 심장, 그리고 혈액량 부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같은 혈액순환 개선제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원인에 맞는 개인 맞춤 한약으로 치료를 해야 제대로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원인이 다르거든요.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는 말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주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 뭐 혈관에 이상이 있나 종양이 있나 이런 것만 검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혈액량이 잘 오는지는 애초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양방 검사로는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반드시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그 기립성 저혈압 치료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 더 보시고요. 또 주변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